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보는 웰당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함축적인 글과 그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오히려 이제 글보다도 그림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림이 없이도 서사가 진행이 되는 어떤 동화책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된다. 저도 이제 동화책인 줄 알았는데 그림책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를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은 이야기로 하는 죽음 교육인데 결국은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웰리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낡은 타이어의 두 번째 여행이라는 그림책을 선택을 해서 에, 그 강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 배풀 장자를 써요. 배풀 장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도울 필자를 씁니다. 아마 제가 그 활을 쐈으면은 굉장히 잘 쐈을 것 같아요. 활궁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활을 아마 궁사가 됐으면 활을 잘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자는 이제 별 규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 거는 별나라에서 온 헬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낡은 타이어 하면 떠오르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의 그 자웨이라는 작가가 이제 글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림은 이제 주청량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책을 썼는데요. 한국의 나진이라는 분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표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림책을 쭉 읽는 식으로 한번 같이 낭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언제나 자동차와 함께 했어요. 자동차와 함께 가고 또 가다 보면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서 살랑살랑 흘러갔지요. 우리는 바닷가에도 갔어요. 갈매기떼가 물이지요.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파도가 찰싹찰싹 방파제를 치기도 했어요. 내 온몸에 물방울이 튈 정도로요. 그날이 와버렸어요. 나와 함께했던 자동차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개 한 마리가 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개는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실 곳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나는 계속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세상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낭떠러지에 간 적도 있었어요. 아주 캄캄한 밤이었죠. 길고 긴 산길에 오직 달빛만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우리는 아주 많은 곳을 다녔어요. 세상은 정말 넓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죠. 우리는 여행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람이 내 귓가를 간지렸어요. 농가밭을 지나면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내 모습을 보았어요. 혼자였지만 즐거워 보이는 나를 말이에요. 가끔 나는 동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동물들은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새들은 나를 따라서 한참을 날기도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커다란 바위에 쾅 부딪혀 그대로 바닥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이제는 정말 나의 여행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널따란 들판에 풀이 잔뜩 달아 있었어요.
나보다 키가 훌쩍 큰 풀들이 내 앞을 가려버렸어요. 하늘 저편으로 서서히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검은 구름이 저녁 노을을 가리고 나니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생쥐가 찾아와 있었어요. 생쥐 두 마리가 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내가 궁금했나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쥐들이 다른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내 몸 위에서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세차게 내리는 비만 나를 흠뻑 적셨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물천지로 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비가 쏟아졌죠. 작은 친구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세차게 내리는 비만 나를 흠쩍 졌었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물천지로 변했어요. 비가 그치자 하늘이 쨍하고 겠어요. 그런데 내 품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품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물 위로 하늘 한 조각이 비쳤어요. 청개구리가 한 마리씩 내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어찌나 뛰어대는지 온몸이 간지러웠죠. 하지만 천천히, 천천히 햇님이 큰 비가 내게 준 선물을 가져가 버렸어요. 나는 또다시 혼자 조용히 누워 있어야 했어요. 가을바람이 불자 기러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러기들은 종종 내 몸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서둘러 떠나갔어요. 내가 더는 갈 수 없는 남쪽으로요. 다행히도 작은 친구들은 자주 찾아와서 놀았어요. 어찌나 소란을 피우는지 참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요. 해질 무렵이 되면 우리는 서로 꼭 기대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늘 저 멀리 저물어가는 햇님을 바라보았어요. 겨울이 오자 작은 눈송이가 하늘하늘 내려왔어요. 그리고 곧 커다란 눈송이가 되어 펑펑 내렸어요.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요. 모든 게 하얗게 변했어요. 나까지도요. 하루가 기다랗게 늘어난 것만 같았어요. 작은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럴 때면 나는 늘 작은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떤 소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나를 깨웠어요. 내 품 안에서 새싹들이 힘껏 기지개를 켜고 있었어요. 싱그럽고 푸르른 새싹이에요. 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많은 꽃을 내 품 안에 안을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활짝 핀 꽃들이 내 눈을 밝게 비춰줬어요. 이제 나는 몹시 가보고 싶었던 세상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무척 행복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의 아이 자웨이에게 이 작가가 이제 이 그림 책을 만든 것을 이제 그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그림책이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이제 이 그림책을 이제 그 끝나는 걸 보고 맨 이게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파가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같이 이제 그림 동화책을 우리 유년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어가 주는 의미가 타이어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라고 하는 부분하고 당신은 퇴직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워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세 분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폰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창호 선생님, 우리 타이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으신가요? 1번 안 걸리기를 바랬는데 정확하게 짚고, 예, 굉장히 감명 깊었던 내용이고요. 네, 일반적인 타이어라면 자동차를 생각하겠지만, 예, 어, 어떤 살아가면서 그쵸 어떤 수많은 그 역경, 어려움, 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행복을 잉태할 수 있는 큰 근원을 만들지 않았나 네, 네, 생각을 하게 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1번으로 걸리셔가지고 처음에 또 답변하시는 게 좋죠. 뭐.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연배가 좀 이제 있으신 이거 퇴직을 몇 번 하셨나요? 해보는 건 아무래도 좀 우리 강병건 이사님 혹시 살아오시면서 퇴직을 몇 번 정도 해보셨나요? 기억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강병건 이사님 지금 답변해 저는 주실 수, 네, 직장에서 퇴직한 거 말고는, 네, 지금 삶은 어찌 보면, 어, 일로 봐서는 그 분야가 다르니까 퇴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예, 또다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퇴직이라고 또 볼 수도 없는, 네,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세밀하게 보면은 여러 번 퇴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파트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봐야지. 김영준 파트장님, 혹시 잡이라는 개념하고 워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전 떠오르는 거. 떠오른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예. 잡이나 워크나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나요? 같은 개념, 같은 건데, 일은 같은데, 이제 네네.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정말 어떤 뭐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생계수단으로 하는 건지, 예, 예. 즐겁게 하는 건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예. 그런 네. 걸로 정해지지 않나. 네. 거의 한 8, 90%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구직자들한테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퇴직이라는 게 처음에는 다들 경험을 해보셨지만은 이게 좀 자괴감에 빠질 정도로 좀 상당히 침울해지잖아요. 예. 다니던 직장을 30년, 40년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손을 놓고 있을 때의 어떤 그 자괴감, 좌절감 다 한번 느껴보셨을 텐데 이게 퇴직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리타이어먼트라고 이제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여러 번 퇴직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타이어를 바꿔끼는 거다. 그다음에 아니면 바람을 충전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퇴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에, 처음 퇴직을 맞는 분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도 이 퇴직이라고 경험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쭉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유연한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복 탄력성, 적응 유연성이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뼈가 부러지듯이 실제로는 요절이 났을 거예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흔들리는 나무처럼 결국은 부러지지 않고 휘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타이어를 생각했을 때 퇴직을 연상을 하는데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됐을 때 우리가 그 N 잡너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분들도 요즘에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50대에는 이제 건강이나 이런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적어도 네 가지 일은 충분히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60대에는 세 가지 일, 20대, 70대에는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나 인지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일 정도는 할 수 있고, 근데 80이 넘어서 뭐 100세까지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천직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일을 끊임없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강병건 이사님도 한번 여러 차례 퇴직한 경험이 있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는 이제 구모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모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퇴직을 하고 나서 15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개념보다도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자기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일이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발품을 팔고 어떤 계속 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일들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이 아마 그 서커스단의 삐에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이 삐에로가 이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이 모습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 5개의 공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돌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거 1개, 2개도 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삐에로와 같이 어느 순간에 저도 현재,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 워크라고 하는 개념은 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논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레저, 여가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등식이, 결국은 일은 좋아하는 일을 즐기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여가 활동, 힐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웰리빙을 공부를 하고 웰리빙을 전파를 하는 그러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좋아하는 워크라고 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잡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그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즐기는 힐링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잡과 워크의 개념을 아까 김영진 부장님께서 어떤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을 해주셨는데 직업과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잡과 워크의 개념은 잡은 그야말로 이제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취미나 호기심이나 경력하고 상관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일,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잡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할 때 뭐 3, 40대는 대부분 잡을 가지고 일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퇴직 이후에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잡의 개념보다도 이제 워크의 개념입니다.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직업관, 보람과 어떤 사명감, 이러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결국은 워크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잡이라는 건 좌측에 고통 그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 일은 고난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생계 수단일 거예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게 트리 클라이밍이라고 해서 이 북한산 둘레길을 돌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성 부분이 대롱대롱 이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트리 클라이밍이라고 할 레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돈을 내고 이 레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뭐 힐링도 되지만은 결국 이 일 자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창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계신지요? 네, 평소에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강식 위원장님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혹시 찾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약간 협동조합이라고 할까요? 네, 같이, 모여서 같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갖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서 또 어떤 잉여가 나와서 그래서 예, 또 다시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자, 고맙습니다. 네, 정확히 좋아하는 일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좋아하는 일을 혹시 하고 계시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이번엔 정윤영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정윤영 선생님 되고 네, 계신가요? 네네. 나와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모니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평생 직업으로 가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도 레슨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웰다잉 또 같이 플러스에 겹육해서 지금 아, 네네. 좋아하는 네, 일과 또 웰다잉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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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연말에 나오실 거죠? 네, 나가야죠, 당연히. 네, 하모니카 꼭 가지고 오세요. 네, 네. 네. 그러시고 우리 제 폰에 지금 박인규 이제 그 파트장님이신가요? 언제까지 혹시 지금도 뭐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박인규 파트장님. 일이야 뭐 건강이 허락하는 날 계속 하고 싶죠. 아, 예, 예, 예. 예, 그뭐 어떤 네, 일이 됐든 간에 자기 만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 외에 기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면은 뭐 수입을 떠나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박인규 선생님 저와 같이 평생 현역을 지금 꿈꾸고 계시고 있고 저는 주위에서 제가 평생 현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종신 현역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떤 진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뭐 66세가 넘으신 분보다도 65세 이제 이층에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65세까지는 청년이거든요. 저는 이제 중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진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연령 분열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저희 선배 아니면 부모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배우고 중년기에 일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이제 여가를 즐기다가 60에서 70에서 이제 대부분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연령 분절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현대 100세 시대에는 연령 통합적인 이제 다단계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중년기에서도 배우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그다음에 이제 뭐 노년기가 돼서도 결국은 여가를 하되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또 평생 교육의 학습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의 경우도 실제로 이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N담라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준비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은 습관화가 돼가 준비가 되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전문성을 대부분들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1인 지식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뭐 전문가 창업이라든지 창립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이 자본은 많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어떤 그 경험과 어떤 그 지식, 전문성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의 일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일하는 방법에 이제 1인 지식 기업으로 실제로는 전문가 창업이라든지 창직,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어도 뭐 요즘에 60세 중반이나 70세에도 고사명 일자리라든지 어떤 봉사형 어떤 일자리들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찾으면 다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귀농이나 귀촌, 뭐 기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험과 전문성 외에도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와 재정적인 그런 안정성이 없이는 귀농이나 귀촌 이런 부분들은 좀그 섣불리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살면서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100세 시대를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웰빙하면서 웰리빙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이계상 선생님 살면서 이렇게 좀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한숨을 쉬시네. 예, 있습니다. 예, 예, 어, 저는 그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과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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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생활의 세계에서는 이제 진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뭐 누구나 다 진급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오직 일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하고 일할 때는 다 부려먹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급은 다 엄한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바탕 끝날 뻔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한바탕 끝날 뻔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삶 그에 대해서 나중에도 이제 자살 예방 같은 거 공부하게 되고 거꾸로 이제 그게 제가 예, 지금도 그 전공이 되는데 네, 그 뒤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됐죠. 네, 경찰서에서 전위원들하고 유치인들하고 네, 삶의 희망과 꿈을 주면서 진급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우쳐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갔다가 그것이 네, 지금 기반이 돼가지고 웰당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이상입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륜이 있으시니까 죽을 예. 뻔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고맙습니다. 음, 우리 저 이용순 부회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웰리빙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번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부분 있으신지. 아, 예. 뭐, 웰리빙은 하여튼 하루하루 요즘에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아플 때는 그, 이거 빨리 건강 회복하면 열심히 더 좀 살아야겠다. 이런데 또 네, 깨어나고 나면 제자리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75세쯤 되면, 네, 아, 그, 실버타운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버타운.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좀 멋지게, 재밌게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서치해 봅니다. 물론 제가 또 그쪽에 조금 좀, 공부를 대학원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런지 모르는데, 네, 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의미 있게 해야지. 예, 예, 재미있고 의미 있고 유익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나중에 후배들 잘들 이끌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 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에, 저의 경우는 이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5살 때 광나루에서 이제 그 검은 튜브 있잖아요. 그거 타고서 이제 놀다가
이제 물에 떠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운이 나빴으면 이제 죽었었고요. 군대 갔다 와서 26세 때 여자친구하고 이제 우이동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강도 5인조 강도를 만났습니다. 썬데이 서울에 그 날다람쥐 판가 뭐 이런 그 기사가 막 나오고 했었던 데인데 전혀 겁 없이 그냥 그 숲속에 들어갔다가 5인조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때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또 운 좋게 살았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5명이 타는 폐차가 됐고요. 5명이 뭐 갈비뼈 나가고 눈 찢어지고 저도 이제 그때 눈이 찢어져가지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다가 한 50반호를 꼬매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게 중상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년 5월 2일 날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저는 뭐 환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3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는 좀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일들을 좀 찾아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37살 때 이제 그런 거를 몸소 체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뭐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웰리빙 즐기는 것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낙지자가 최고의 어떤 인생의 가치라고 보는데 이 공자나 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나 이런 투사 김정희 선생님 같은 분들을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배움, 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하셨고 친구와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법과 함께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최고의 낙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인생의 여유와 어떤 그 깊이를 가지고 이제 생을 살아가시는 부분들인데 선생님들이 혹시 참낙은 어떠한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저의 경우는 이제 만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배나라고 하는 개념은 만나자, 배우자, 나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워서 남을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떤 그 뭐 50플러스 센터나 서울시민대학이나 온라인 그다음에 이런 쪽에 그 퇴직한 2018년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즐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또 SNS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진 뭐 동영상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쭉 이제 3모작, 4모작, 5모작을 하면서 노사발전재단이다, 50플러스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계속 필요한 일을 갖다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책도 내고 또 강의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평생 현역으로서의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저희 그 뭐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행복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뭐 노회어죠. 아무데도 없습니다. 찾아보면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은 아무데도 없죠. 근데 가운데 이걸 한 대를 딱 치면은 now here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당신의 행복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는 실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위에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웰다잉을 위한 웰리빙의 팁을 이 3글자 아메카라고 하는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제 나름대로 이제 기억하기 쉽게 아메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메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김치의 종주국이 어디냐 그러면 한국이고 태권도의 종주국, 케이팝의 종주국 그러면 이제 한국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은 나죠. 내가 그 건강하고 바로 서야 주위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한테 뭔가는 이렇게 그 보람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모르 파티죠.
어떤 제가 얘기한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를 항상 운명을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내일 하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부분.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 나갈 때라도 너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은 좀 전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카르페 디엠입니다. 시간을 잡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실제로는 뭐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즐기느냐 이러한 삶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메카를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웰리빙을 통한 웰다잉이 실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그림책을 통해서 타이어를 연상을 하면서 우리가 죽음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웰리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하면 떠오르는 생각, 그 다음에 만배나 즐기자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아메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웰리빙을 통한 웰다잉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강의를 하든지 간에 애니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결을 다듬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40분 가까운 시간인데요. 맞춰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